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화장품학을 공부할 강사 전유진입니다. 먼저 화장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2조 1항에 의한 화장품법은요.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증가시키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면서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다. 이 부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이란 여기 4가지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또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되고요. 피부를 곱게 태우는 제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능성 화장품과 기초 화장품의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4대 요건을 보시면요.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 이 4가지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여기 보시면 안전성이랑 피부에 도포했을 때 자극과 독성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피부에 발랐을 때 그 제품에 의해 피부에 자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알러지 반응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정성이란 미생물에 의해서 색깔이나 냄새 혹은 변질 등이 없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안정성이란 제품 자체의 변질을 말합니다. 미생물에 의한 것이죠. 그리고 사용성이란 제품을 발랐을 때 부드럽고 촉촉하다 그런 느낌이라던가 휴대가 간편해요. 아니면 질량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용기 디자인이 참 예뻐요. 이러한 것들은요. 사용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효성은요. 제품의 효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습 효과가 있다든지 노화 억제 효과가 있다든지 미백 효과가 있다든지 이러한 효과를 말할 때를 유효성이라고 합니다. 화장품의 4대 요건 안전성, 안정성, 사용성, 유효성 이 4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화장품과 의약부 외품, 의약품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공부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화장품. 화장품은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간 사용해도 부작용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화장품은요. 청결, 미화, 건강 목적 이거 기억해 두시고 또한 의약부 외품이라는 것은요. 화장품과 약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약부 외품도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장기간 사용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의약부 외품에는 연모제, 제모제, 여성 청결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의약품은요. 이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건데 질병 치료라던가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의약품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 부작용을 감안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의약품은 질병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러분이 이 3가지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화장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초화장품은요. 세안, 세정, 청결이 목적이고요. 피부 정돈, 보호, 영양 공급이 목적입니다. 여기 세안, 세정, 청결 제품으로는요. 클렌징 제품이 있고요. 디클렌징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서 클렌징 제품에는 클렌징 오일이라던가 크림, 젤 등이 있고요. 디클렌징 제품은요. 각질을 제거하면서 모공 속까지 청소해 주는 것을 딥클렌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딥이 영어로 깊은이란 뜻이거든요. 보시면 아하, 살리실산, 고마주, 스크럽, 효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정돈, 보호, 영양을 공급해주는 제품으로는요. 유연 화장수가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스킨을 말하고요. 수렴 화장수는요. 여기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살균 소독 효과가 있고요. 여러분 알코올 발라보셨죠? 시원하죠? 일시적으로 모공이 수축됩니다. 모공이 축소되는 효과를요. 수렴 효과라고 합니다.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렴 화장수 같은 경우는 지성 피부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에센스, 수분크림 등이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아까도 했었죠. 미백 효과, 주름 개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요. 피부를 곱게 태우는 기능이 있다. 여기서 보시면요. 미백 효과는요. 비타민C 크림이라고 하는데 비타민C 같은 경우는요. 항산화제의 대표적인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름 개선 효과는요. 아이크림 있고요. 넥크림, 목의 주름을 개선하는 크림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거에는요. 자외선 차단제 크림, 자외선 차단제 로션이 있습니다. 피부를 곱게 태우는 효과는요. 태닝 효과를 주는 건데요. 선텐 로션, 선텐 오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색조 화장품. 먼저 색조 화장품에는요. 일단 베이스 메이크업 화장품이 있는데요. 베이스 메이크업 화장품은 피부를 표현해주는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가 있고요. 파운데이션이 있고 컨실러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색조 화장품은요. 얼굴에다 포인트를 주는 것을 색조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 화장이라던가 입술 화장, 볼터치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색조 화장품입니다. 아이섀도우가 있고요. 아이라이너가 있고 마스카라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블러셔는요. 치크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볼터치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다음은 바디 화장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바디 화장품은요. 세정 효과를 주는 제품이 있고요. 신체 보호하고 보습을 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취 억지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세정 효과의 제품으로는요. 바디 클렌저, 바디 스크럽, 입욕제 등이 있는데요. 바디 스크럽은 몸의 각질을 벗겨내는 것이고요. 신체 보호 제품으로는 바디 로션, 바디 오일, 핸드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취 억제 제품은요. 대표적인 게 데오도란트예요. 겨드랑이의 냄새를 제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샤워 컬러는요. 샤워를 한 후 몸에다 뿌리거나 바르는 방향 화장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발 화장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발 화장품에서요. 세정용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샴푸, 헤어린스가 있고요. 트리트먼트는 머리에다 영양을 주는 거예요. 여기 헤어 트리트먼트와 헤어 로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발용이라는 것은요. 헤어스타일을 꾸밀 때 쓰는 제품들을 말합니다. 헤어 무스, 헤어 젤이 있고요. 포마드는 머리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에 광택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퍼머넌트 웨이브는 퍼머약이고요. 양모제는요. 모발이 잘 나도록 모발 촉진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캘프 트리트먼트. 이거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모제는 염색, 머리를 염색하기 위한 약이에요. 그리고 탈색제는 헤어 블리치가 있습니다. 탈색이라는 것은요. 모발에서 멜라닌 색소를 빼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털을 제거하는 제모제에는요. 탈모제, 제모 왁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방향용 화장품. 방향용 화장품의 대표는요. 향수예요. 여기 보시면 향수의 부양률에 따른 분류를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달달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부양률이라는 것은 농도를 말하는데요. 퍼퓸이 가장 농도가 셉니다. 그 다음에 오드 퍼퓸, 오드 토일렛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여기서 퍼퓸은요. 향이 가장 강하고 오래 지속된다. 그리고 부양률이 15에서 30% 정도다. 여기 오드 퍼퓸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프랑스 말이에요. 여기서 오자가 물이란 뜻이에요. 퍼퓸에 물이 섞였다는 거죠. 농도가 낮아졌다는 거겠죠. 퍼퓸보다는 향이 약하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오드 토일렛. 이것은 오드 퍼퓸보다는 향이 약하다. 그리고 오드 콜론유. 이거 같은 경우는요. 향수를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 적합하다. 그리고 이 농도도 알아두세요. 3에서 5%. 그 다음 향이 가장 낮은 게 농도가 가장 낮은 게 바로 샤워 콜론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 샤워 후 가볍게 전신에 도포하거나 분사하는 거. 이 부양률 1에서 3%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되곤 합니다. 다음은 화장품의 원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화장품에는요. 대표적으로 물과 기름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물과 기름 섞이지 않죠? 잘 섞이라고 놓는 게 바로 이 계면활성제예요. 그리고 보습을 주는 보습제가 들어가고요. 화장품이 변질되지 말라고 방부제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산소를 접촉했을 때 색깔이 변하지 말라고 바로 산화 방지제를 집어넣습니다. 또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유효 성분도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수성원료의 대표는요, 물과 알코올이 있어요. 알코올은요, 수렴 효과가 있어요. 수렴 효과 뭐라고 했죠? 모공이 축소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살균 효과, 소독 효과가 있어요. 단점은 피부 건조를 유발한다.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성원료에는요, 식물성 오일도 있고요, 광물성 오일도 있고 동물성 오일도 있습니다. 시험에서는요, 식물성 오일, 예를 들어서 식물성 오일 3개에다가 광물성 오일 하나를 집어넣을 때도 있고, 반대로 동물성 오일 3개에다가 식물성 오일을 집어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종류가 다른 것은 택하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식물성 오일은요, 식물의 열매, 씨, 잎에서 추출한 것,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메가 오일은 밀에서 추출한 거고요. 올리브 오일은 올리브,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호호바 오일.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는요, 인체의 피지 성분과 가장 유사한 식물성 오일로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합니다. 인체의 피지 성분과 유사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호호바 오일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발음기호에 따라서 조조바 오일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캐리어 오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원액 아로마 오일이라던가 에센스 오일을 신체에 사용했을 때는요, 그 자체로는요, 피부 흡수율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더 효과를 좋기 위해서 베이스 오일, 즉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성 오일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한 뒤 몸이나 얼굴에 마사지를 해주셔야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여기서 동물성 오일은요, 동물의 피하 지방에서 추출한 것인데요,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오히려 식물성보다 동물성 오일의 흡수가 더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냄새가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밍크 오일, 나낭, 스쿠알렌이 있는데요, 밍크 오일은 밍크 지방에서 추출한 것이고요, 나낭은요, 계란 노른자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밀랍 같은 경우는 벌집에서 추출한다. 라놀린은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바로 양털에서 추출된다. 여러분들 동물성 오일이요, 나낭, 스쿠알란, 밀랍, 라놀린, 동물성 오일이라는 것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물성 오일은요, 석유나 광물질에서 추출하는 것이에요. 피부 흡수율은 낮습니다. 다음은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면활성제를 보시면요, 친수성과 친수성 동시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냥처럼 생겼는데, 성냥처럼 동그란 거는요, 물과 친한 친숙이라고 하고요, 긴 거는 기름과 친해서 친육이라고 합니다. 좋은 계면활성제의 조건은 좀 알아두세요. 유화작용, 가용화작용, 분산작용, 그 다음에 기포작용이 좋아야 되고요, 냄새가 나지 않고 안정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피부에 안전해야 된다는 거. 보습제는요, 피부에 보습을 주어 촉촉하게 해주는 것을 보습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솔비톨은 과일당에서 추출하는 거고요, 천연 보습인자, 달리 표현하면 NMF라고 하거든요. 복습의 의미로 우리 인체에서요, 표피층 중에서 천연 보습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층이 어디라고 했죠? 각질층입니다. 여기 보시면 콜라겐, 히알루론산은요, 고분자 보습제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습의 조건. 응고점이 낮아야 된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보습력이 적절해야 되고요, 또한 다른 성분과 혼합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방부제, 화장품의 부패, 오염, 변질을 막고 살균 작용을 한다. 이게 바로 방부제고요. 여러분,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에 의해서 화장품 사시면
뒤에 성분이 다 표시가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메칠 파라벤, 무슨 파라벤, 이거를 파라벤유라고 하는데요. 파라벤유는 방부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화 방지제, 산소를 흡수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그 얘기고요. 대표적인 것은 토코페롤, BHT, PHA가 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셸. 계면활성제의 분자 모형을 미셸이라고 한다. 여기 보시면요. 미셸 친수성과 친유성 동시에 갖고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계면활성제의 분자나 이온의 결합체를 형성한다. 이 정도는 이제 가볍게 아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 화장품 제조의 3대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가용화, 유화, 분산. 이 세 가지 가용화, 유화, 분산 이 세 가지 묶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가용화라는 것은요. 다량의 물에 소량의 오일을 섞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계면활성제를 넣어준 거예요. 이거의 특징은요. 미셸 입자가 작아서 여러분이 유리병에 담았을 경우 바로 반대편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여요. 바로 이게 가용화 기술이에요. 화장수가 있고요. 향수, 헤어토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화 기술. 유화 기술은요. 반대로 다량의 오일에 소량의 물을 섞은 거예요. 그리고 계면활성제를 섞은 건데 불투명해 보이겠죠? 여기 밀크로션, 영양크림, 수분크림 있습니다. 유화의 종류를 보시면요. 이것 또한 시험에 잘 출제가 됐는데요. 워터 인 오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뒤에서부터 풀이를 하세요. 오일이 물을 감싼다. 유중수용이라고 하는데 오일이 더 많다는 거겠죠. 오일이 물을 다 감싸니까. 이거의 특징은요. 질감이 좀 무겁습니다. 반대로 오일인 워터는요. 뒤에서부터 뜻을 해석하시면 물이 오일을 감싼다. 물의 성분이 더 많겠죠. 수중, 유형. 이거의 특징은요. 여러분 예를 들어 로션 같은 경우는 질감이 가볍습니다. 손바닥에다 이렇게 비스듬하면 뚝뚝 떨어지죠. 물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요. 이거의 특징은 질감이 가볍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상 에멀전이라고 합니다. 분산 기술은요. 여기에서 이제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아이섀도우가 분산 기술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장도 외워두시기 바래요. 다음은 HLB. 수분, 유분의 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계면활성제의 친수성과 친유성을 나타냅니다. HLB가 낮을수록 친유성에 가까워 물은 잘 녹지 않는다. 오일 성분에 가깝기 때문에 오일과 물은 섞이지 않죠. 그 의미고요. HLB가 높을수록 친수성에 가까워 물은 잘 녹는다. 이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HLB가 높을수록 친수성에 가까워 오일은 잘 녹지 않는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HLB가 낮을수록 친유성에 가까워 기름에 가까워서 기름과 기름은 잘 섞이겠죠? 그 의미입니다. 여기 HLB는요. 0에서 20으로 나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계면활성제의 종류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여기 보시면 양이온 계면활성제라고 있어요. 이거는 정전기 발생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살균작용, 소독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옷에 정전기가 발생하죠. 이때 섬유유연제를 놓고서 빨래를 하시면 정전기가 억제가 되죠. 바로 정전기 억제되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헤어린스. 겨울에 샴푸만 했을 때 머리에 정전기 발생하죠. 이때 헤어린스를 하게 되면 정전기 발생이 억제가 되죠. 양이온 계면활성제의 특징은 정전기 억제, 살균작용, 소독작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이온 계면활성제는요. 기포작용이 우수해요. 주로 폼클렌징이라던가 비누, 샴푸에 많이 사용되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예요. 그리고 양쪽성 계면활성제는요. 피부에 자극이 적다.
그리고 세정작용이 적다. 이러한 것들은요, 피부 자극이 적다고 했죠. 애기들을 위한 샴푸 또는 애기들을 위한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H가 낮으면 양이온을 갖고요. pH가 높으면 음이온을 갖는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비이온 계면활성제는요, 이온이 없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함자로 안일 비자거든요. 한자요. 피부 자극이 적고 이온화되지 않음. 주로 이거는요, 기초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지문으로도 출제가 되고요, 질문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계면활성제의 세정력이 큰 순서, 바로 음이온 계면활성제, 클렌징 폼이라던가 비누, 샴푸로 이용되죠. 그 다음에 양이온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비이온 계면활성제가 있고요. 피부 자극이 큰 순서는요, 양이온 계면활성제, 그리고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세정용 제품을 보시면요, 비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비누는 알칼리 비누예요. 클렌징 효과 우수해요. 단점은 탈지 현상이 있다. 탈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피부 당김이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피부는 약산성 pH 4.5에서 6.5를 유지하는데, 이제 세안을 하게 되면요, 이물질이랑 유분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피부가 당기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2시간 정도 흐르면 피부가 원래대로 돌아와요.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이거를 바로 알칼리 중화 능력이라고 해요.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클렌징 폼. 이거는 이제 여러분 계면활성제의 특징들은요,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거의 특징은 물을 만나면 거품이 난다. 그건 알아두시고요. 물을 만나면 거품이 일어나고 세정 효과가 우수하다. 이중세안으로 적당하다. 이중세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이제 뭐 선호하는 뭐 클렌징 오일이라던가 클렌징 크림을 사용하고서 이제 첫 번째로 클렌징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클렌징 폼크림을 사용해서 거품 내면서 세수하는 게 이중세안이라고 합니다. 클렌징 로션이요, 친수성. 뒤에서부터 의미를 해석하면 물이 오일을 감쌌다. 물의 양이 더 많다는 거겠죠. 질감이 가벼워요. 그래서 가벼운 화장을 지우기에 적당합니다. 끈적임이 없어요. 그러나 클렌징 크림보다는 세정력이 약하다. 다음은 클렌징 크림. 여러분, 크림 같은 경우 손바닥에 넣어도 질감이 무겁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가 않죠. 왜? 친유성, 즉 오일이 물을 감싸고 있다. 오일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세정력이 뛰어나겠죠? 이거의 특징은 두꺼운 화장을 지우기에 적당하다. 반드시 이중세안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클렌징 크림 같은 경우는 광물성 오일로 만들었는데 이게 운이 나쁘다 보면 모공에 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중세안을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반드시 이중세안이 필요한 것은 어떤 제품이냐? 클렌징 크림. 여기에서는요, 시험에서는 그 제품의 특징을 적고서 여기에 맞는 제품을 골라라,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클렌징 오일은요, 수용성 오일로 물에 쉽게 용해가 돼요. 예를 들어 클렌징 오일을 얼굴에다 도포하고 바른 다음에요, 물로 세안하시고 이제 클렌징 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요, 피부 자극이 없고요, 이것 또한 진한 메이크업을 지우기에 효과적이다. 여러분, 클렌징 크림도요, 진한 메이크업을 지우기에 효과적이고 클렌징 오일도 진한 메이크업을 지우기에 효과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용성 오일의 형태, 그러면 클렌징 오일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클렌징 오일은요, 노화 피부, 민감성 피부, 건성 피부에 적합하다. 왜? 노화 피부, 민감성 피부, 건성 피부는요, 피지 분비가 약해요. 피지 분비가 약하다는 것은 보호막도 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부 타입들은 클렌징 오일을 바르고서 물세안을 하면 오일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아하겠죠. 이런 피부들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클렌징 젤은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오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세안제, 클렌징 젤. 어떤 피부가 좋아할까요? 바로 유분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지성 피부라던가 여드름 피부가 좋아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세정력이 우수하고 오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클렌징 제품은 클렌징 젤이에요. 아시겠죠? 각질 제거 제품은요. 여기 보시면 고마주라는 것은요. 이것도 이제 프랑스 말인데요. 원래는 이제 우리 고무란 말 들어보셨죠? 지우개. 프랑스 말로 고무가 삭제에다 지우다예요. 거기 명사화 시킨 게 고마주예요. 때처럼 밀리죠? 지우개처럼. 그래서 고마주예요. 여기 보시면 고마주는 바르고서 얼굴에 도포하고서 마른 다음에 피부결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근육결 방향대로 밀어주는 게 고마주이다. 스크럽은 이제 얼굴에 도포한 후 물로 해서 이제 러빙 하시면 되는 거고요.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하는 특징이 있고 효소는 다른 말로 엔자임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가 각질을 제거한다. 이거 파파인, 브로멜린, 펩신이 있는데요. 브로멜린은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거예요. 시험에 아하랑 바하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비교하는 게 자주 나와요. 아하는요. 알파 하이드록시산인데 아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수용성으로 피부 표면의 각질 제거에 용이하다. 이거 알아두세요. 아하의 특징이고요. 바하 같은 경우는요. 지용성으로 각질을 제거하고서 모공 속에 이제 노폐물이라던가 피지 억제 효과가 있다. 이런 거 알아두세요.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아하고 바하의 비교. 다음은 화장수. 유연 화장수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킨을 말합니다. pH 조절, 유수분 보충, 각질을 촉촉하게 한다. 수렴 화장수, 모공 수축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예전에 우리 제품 중에 아스트리젠트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코올이 들어갔어요. 소독 효과가 있겠죠?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에 적합하다. 소염 화장수는요. 살균과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 피부, 여드름 피부에 적합하다. 영양 공급 제품은요. 앰플, 에센스, 로션 등이 있는데요. 앰플, 고농축 제품이고요. 에센스, 세럼, 부스터 다 같은 말이에요. 주로 이제 유럽에서는요. 에센스를 세럼이라고 부르고요. 영어권에서는 부스터라던가 콘서트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품 하나만 사시면 돼요. 뭐 에센스 따로, 세럼 따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다 같은 거예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로션은 60에서 80%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번짐성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크림은 영양을 주는 거, 수분 크림, 영양 크림 있습니다. 마사지 크림 있고. 여러분 팩과 마스크의 차이를 아시나요? 팩은요. 피부에 도포하고 나서 한 15분 있다가 그냥 물로 닦아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스크는요. 피부에 도포하고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어져요. 그래서 그냥 떼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고요. 핸드 세니타이저. 여러분 백화점 가면요. 화장실 같은 데나 아니면 복도에 비치돼 있죠. 손 소독하는 거예요. 이거는 알코올을 함유한 살균 소독 제품. 손에 직접 바르는 핸드케어 제품.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